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박철원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연구 과제는 뭡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얘긴데요. 네. 오늘 이제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될 예정인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논란이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특혜를 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어제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네. 정치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거죠. 가덕도 신공항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뭐 예타, 사타 이런 것들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해주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찬성하고 있어요. 네. 정의당만 빼고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힘을 실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거, 이런 거죠, 상황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그 국토부가 이제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이런 7가지 항목을 들면서 그 문제점을 짚은 적이 있거든요. 여야 의원들한테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최근입니다. 네, 예. 최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국토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대통령이 여기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으로서는 좀 마음이 급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 김준일 기자. 예.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보고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야, 우리가 뭐 거기 가가지고 지금 취재하고 조사하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대신해 줄 사람들이 국회의원인 거고 공무원들인 거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들과 지금 공무원들 얘기가 다르니까 국민들은 혼란한 거거든요. 예. 국토부의 최근 보고서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틀 전에 나왔죠. 그래서 교통위원회에 보고서를 냈는데 국토부가 뭐라고 하면서 냈냐면은 예.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대외비를 붙여서 이렇게 냈어요. 이건 대외비다. 예, 근데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예, 나중에 우리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국토부는 봤다라는 거고, 7가지를 짚었는데 하나씩 짧게 말씀드리면 안전성 문제가 일단 불거졌는데 네. 주변에 진해 비행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덕도 신공항하고 공역이 중첩되면서 뭐 충돌이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바다기 때문에 대형 화물 선박과 항공기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군에서 또 입장을 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고요. 두 번째 시공성 문제는 시공성. 예, 바다인데 이게 매립이 평균 수심이 한 2-30m 되고 최대 깊은 데는 45m까지 이거 매립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평균 수심이 2-3m고 갯벌이었기 때문에 한 1m만 매립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인천공항의 12%밖에 가덕도가 안 되는데 네. 매립 토량은 1.4배 더 많이 부어야 된다. 엄청나게. 왜냐하면 2-30m를 다 매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매립토는 어디서 가져요? 주변에 산 깎아서 가져오는 가덕도 거잖아요. 산을 깎아서 만든, 가덕도 산하고 가덕도 주변산, 산. 그렇죠. 주변산까지 이제 깎아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2030년까지 짓겠다라는 플랜인데 안 된다. 왜냐면은 인천공항도 10년 걸렸는데 이거는 더 걸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그래서 거고. 이제 10년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번 특별법에서 예타 면제, 예. 사전 타당성 조사, 사타는 간소화 가능, 뭐 이렇게 이런 걸 그 특별법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타 면제를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입장은.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부지 선정부터 짓기까지 인천공항에 10년 걸렸는데 이거는 최소 2년은 더 걸린다. 자, 국토부의 얘기. 세 번째, 운영성 부분은요. 운영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국제선만 건설하는 거예요. 그 부산시가 7조 원을 얘기를 한 거는 여기 활주로 하나만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김해공항 운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환승,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거리가 꽤 된다.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하나만 지으면은 활주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공항 이용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다기 때문에 집안이 침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의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 22년 동안 13m가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올리는데 10조 원이 들었어요. 근데 부산시에서는 50년간 35cm만 침하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유지비가 계속 드는 거군요. 유지비가 많이 든다. 간사이 공항을 봤을 때. 아하. 환경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산을 다 깎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슨 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얘기했듯이 28조 원하고 7조 원하고 너무 간극이 커요. 커요.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은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활주로를 하나 짓느냐 두 개 짓느냐예요. 예, 예. 근데 이 7조 원은 2016년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7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 같은 금액이 나온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두니까 이거 자체가 과소계상됐다라는 거는 거의 중론이고요. 다만 28조 원까지 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군기지 이전 문제까지 걸려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손님은 많이 오겠습니까 거기? 그 저기 경제성에 이용객들? 대해서도 그러니까 너무 과대평가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항공 수요가 과대평가됐다라는 그냥 거리를 얘기가 조금 있어요. 봐야 되는데 부산에서 가덕도, 부산에서 이용하는 승객들이라 쳐도 가덕도까지 거리보다 김포까지 거리가 더 짧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부산 위쪽 김해죠, 분들은 김해랑. 김해. 예, 예. 그리고 이제 부산 위쪽 뭐 경북이나 이쪽 사시는 분들은 한테는 굉장히 상당히 멀 것 그래서 같고 뭐 그냥 이런 부분들. 김포공항 그러니까 저쪽을 이용하는 게 낫다라는 KTX 얘기도 막 타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용해야지 경남권이 다 이용해야지 경제성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경제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보고서여서 이게 좀 어찌됐든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국토 보고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한 자리에서는 뭐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뭐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토교통부를 딱 집어서 의지를 좀 가져라, 추진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로서는 추진하지 않을 요량이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국토부 말을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보완할 점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네. 해명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요. 예, 국토부에서. 예, 근데 보완할 점이 그럼 이러저러하게 많다. 하지만 추진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어떻게 이 보완을 해서 할 추진을 거냐. 할 것이냐. 그것도 30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통령의 말 정치적인 그 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뭐 야당으로서도 이제 본인들도 이 특별법에 찬성을 해놓고 숟가락을 얹어놨는데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여당만 뭔가 득을 보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 싫으니 계속해서 이제 좀 정치적인 논란을 부추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는 통과될 겁니다. 여야가 다 찬성하고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뉴스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오늘 오전 9시 전국에서 시작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인데요. 1차 백신 접종 인원은 약 19만 명이고 오늘은 최소 5,266명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네. 접종 순서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쉽게 전염되고 증상도 심한 데다가 백신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알려지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뭐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좀 승기를 잡아야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신 접종이 1시간 반 앞으로 여러분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 일이에요. 정말 소소한 궁금증까지 전 되게 많이 생기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질병청을 연결해서 세세하게 제가 다 질문을 할 거고 김준일 대표한테는 이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예. 뭐가 또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많이 나왔어요. 미국에도. 그래서 지금 최근 연구를 보면 한 7종이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이미. 근데 이제 이게 세세하게 막 엄청 퍼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건데 지금 뉴욕 쪽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 나왔다라는 게 지금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뉴욕발이에요, 뉴욕발. 예, 뉴욕발. 이거 뭐 이름이 어떻게 붙는지는 최종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근데 뉴욕에서 이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바이러스보다 강하고 전염력도 강하고 문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처럼 백신이 안 먹는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다라는 거고 꼭 캘리포니아 발에서 나왔던 것도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발도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전염력이 40%가 강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압인 거예요.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그냥 접종을 하면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해지는군요. 진화를 하면서 강화되는 이래서 이 백신 접종의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예. 결론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에 확 제압을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병청 요 이야기 좀 넘어가 보고 우리는 세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수청. 네, 중수청. 쉽게 말해 검찰에 하나 남은 수사권, 중대범죄수사 권한도 중수청으로 옮기자는 것인데요. 결국 수사와 기소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겁니다. 네. 그 당내 강경파가 이를 당장 추진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는 검찰과의 갈등을 또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그동안의 검찰개혁 성과까지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어제 관훈 포럼에 나가서 네.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공수처장이요? 네, 공수처장이요. 한편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 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중수청. 이제 곧 여당이 입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예. 이제 현실화가 된 거잖아요. 중수청. 그렇죠. 예. 일단 뭐 지금 당정청 이견이 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이견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지난 24일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속도 조절론을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하게 좀 반발을 하니까 네. 속도 조절론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용어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는 그러니까 있지만은 유영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라고 맨 처음에 말했다가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크게 반발을 하자 회의 말미에 속도 조절이라고 딱 그 표현을 쓴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그럼 그 내용을 말했다는 건 맞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이제 레임덕 얘기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제 어쨌든 지금 거의 완성했어요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법무부 산하에 이제 준다라는 거예요 중대청을. 그래서 검찰총장 뽑듯이 뽑을 것이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공수처장 뽑듯이 별도로 기구를 두는 것도 검토를 했으나 법무부가 이제 컨트롤 약간 하는 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고. 네. 다만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네. 반대를 했어요 본인 페이스북에. 그 중진 의원으로서는 첫 반대 아니에요? 예. 공개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수청을 별도 신설하는 것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어쨌든 이분이 뭐 아주 주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당 내에서 반대도 나오고 있는 거고 공수처장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약간 반대 완곡한 신중론 예. 이 정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레임덕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그래서 왜냐면은 레임덕은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거를 이제 명이 서지 않는 걸 명이 서지 않는 레임덕이라고 하죠. 거인데 사실은 대통령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힘을 실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레임덕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말 레임덕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논평을 할 정도로 약간 이건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요 얘기는 월간 하태경 오늘 2부에 있거든요. 오늘 하태경 의원 편인데 그래서 한번 요 얘기는 짚어보도록 하고 박철원 기자 덧붙일 얘기 혹시 있습니까? 네, 뭐 레임덕의 초기 증세쯤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을 겪고 공수처가 출범했는데 이제 좀 숨 돌릴 때라는 판단이 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여당 강경층이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그래서 그러니까 청와대는 좀 숨을 고르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부터 조금 더 되는 걸 보면서 하자는 쪽인 것 같고 의견이.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좀 같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나서서 아마 여당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뭐 일종의 공개적이든지 교통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교통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